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은 보건교사가 한 교사와 상담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상담 주제는 자궁경부암이네요. 작성 방법 볼게요. 자, 밑줄 친 기역의 의미, 밑줄 친 니은의 기전, 밑줄 친 디귿의 교육 내용을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궁경부암 3기인가 봐요. T3, N2, M5의 의미를, M0의 의미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왜 입이 아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왜? 항암제를 투여받고 있는 대상자가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할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어요. 자, 암 등급과 병기, TNM 스테이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T, 원발 암의 크기. T1부터 T2, T3, T4까지 있는데 T4로 갈수록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고요. 소속 림프절의 확산 정도 N으로 표시할 거예요. N1, N2, N3 숫자가 커질수록 확산 정도가 더 크죠. 전이 M0부터 M1까지 전이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TX 조사할 수 없어. 사정 자체가 힘들어. T0 종양이 없어. 얘는 조사할 수 없어. 얘는 종양 자체가 없어. IS 상피내암 1부터 4로 갈수록 커져. 크기, 침범 정도가 심해진다. 자, NX 역시 조사할 수 없어. 사정할 수 없어. N0 비정상적인 국소 림프 결절 없어. N1부터 N3 자, 국소 림프 결절의 이상 소견이 증가하는 것을 얘기한다. M 전이를 얘기하고 MX 조사할 수 없어. M0 전이 없고 M1 전이 있다. 유무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항암화학요법 그리고 방사선 모두 다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자, 항암화학요법제는 악성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항암제는 빠른 세포 분열과 증식을 특징을 갖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손상시켜요. 자, 항암제라고 하는 것, 이 항암화학요법제라고 하는 것, 암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약이잖아요. 암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암의 특징을 봤더니 세포 분열이 빠르고 증식이 빨라. 아, 그러면 세포 분열이 빠르고 증식이 빠른 세포를 암세포라고 보고 얘네를 공격할 수 있는 약을 주면 되겠어 라고 해서 약을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이 빠르고 증식이 빠른 애들이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어디? 골수, 조혈기관, 위장관, 모발. 그래서 위장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고 머리 빠지는 거고 골수 기능 떨어지는 거고 조혈 기능 떨어지는 거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구내염. 입 안의 점막은 세포 분열이 빨라서 세포 분열이 빠르대요. 그럼 항암제가 얘를 공격한다는 거죠. 손상받는 조직이고 대상자들은 구내염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 골수 기능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골수 기능이 떨어지면서 백혈구, 얘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럼 얘 기능이 떨어지니까 백혈구 떨어지죠. 혈소판 떨어지죠. 빈혈, 적혈구 떨어져서 나타납니다. 자, 빈혈과 관련된 신체 손상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간호진단 내릴 수 있어요. 치료를 받는 동안 적어도 일주일 동안 한 번은 적혈구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창백, 현기증, 빠른 맥박, 이명, 협심증 등을 관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적혈구 감소와 관련된 것들이죠. 소변, 대변, 구토물에서 출혈이 있는지 관찰해 주시고 출혈이 나타난다면 빈혈 더욱더 심해집니다. 고단백 식이를 섭취하면 적혈구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적혈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좋은 영양 반드시 필요하죠. 자주 휴식 시간 갖도록 해 주셔야겠어요. 자, 빈혈됐다는 얘기, 빈혈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몸에 산소가 적다는 얘기예요. 휴식 시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자가간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백혈구 수치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백혈구가 뭐 하는 앤데? 면역과 관련된 앤데. 그럼 백혈구 떨어지면
면역력 떨어지고 그럼 뭐가 된다?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호중구 감소와 관련된 잠재적 감염이라는 간호진단 내에 할 수 있는 얘기들. 자, 활력 증상, 흉부 엑선 촬영, 혈액 검사로 합니다.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감염 증상이 감춰질 수 있는 프레드니손. 얘 스테로이드제잖아요. 스테로이드제는 항염작용이 있죠. 염증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끔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내 몸에 감염은 나타나는 데 있잖아. 감염이 나타났는데, 감염됐는데 얘가 그 감염 반응을 억제시켜버려요. 그럼 감염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난 감염된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난리가 나는 거죠. 이 같은 약을 사용하는지를 관찰합니다. 감기, 수두, 대상포진, 홍역, 개방찬과 같은 감염자의 접촉을 피해 주셔야 돼요. 지금 감염 가능성 굉장히 크거든요. 감염되겠다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좋은 위생 지켜주고 직장에 농양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장으로 체온을 재거나 완화제를 주입하는 것은 피해 주시고, 열이 감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의 무분별한 사용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감염이 되면 첫 번째 증상이 열나는 거예요. 열이 감춰져? 그럼 우리 몸에서 보낸 그 감염의 신호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고열량, 고단백 식이를 권장합니다. 면역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혈소판 감소합니다. 혈소판 감소함으로 인해서 출혈 위험성 생기죠. 혈소판 감소와 관련된 출혈 위험성, 피부, 입안, 대변, 소변, 구토물, 객단, 비분비물을 확인해서 출혈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고, 점상 출혈이 있는지 하지를 잘 관찰하고, 제일 순환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안전한 환경 지키고, 외상, 근육주사, 정맥천자 당연히 피해주고, 전기 면도기 사용, 부드러운 칫솔, 뜨거운 목욕, 태양으로부터 피하고, 아스피린, 출혈 경량성이 있는 약물, 알코올, 기침약 같은 혈소판 기능을 손상시키는 약은 피해주시고, 지혈시킬 때는 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상처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들 다 중요해요. 자, 항암제를 투여받고 있는 대상자를 위한 감염 예방 교육. 감염 너무너무 무서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감염의 기회를 높인다는 거죠. 비말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칫솔, 치약, 개인용 사용하고, 깨끗하게 씻어 보관하고, 매일 목욕하고, 하루에 2번씩 겨드랑이, 서해부, 생식기, 항문 주위 향균 비누로 씻고, 겹쳐지는 부위, 습한 부위, 감염 잘 된다고요. 식사 전, 외출 후, 악수한 후, 동물을 만진 후, 즉시 손 씻기, 생야채, 생과일, 샐러드, 덜 익힌 고기, 후추 삼간다. 왠지 나 건강해지려면 막 생야채 샐러드 먹어야 될 것 같고, 생과일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니라고요.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씻기는 식기세척기를 이용하거나 뜨거운 물로 씻고 15분 이상 둔 물 마시지 말고, 씻지 않은 컵 사용하지 말고, 동물의 오줌 만지지 말고, 1일 1회 체온을 든다. 그만큼 온도가 체온이 중요합니다. 자, 기억의 의미, 니은의 기전, 디귿의 교육 내용. 자, 자궁경부암입니다. 57세 모친이 한 선생님의 어머니가 한 달 전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대요. 자궁경부암 3기로 T3, N2, M0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얘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종양의 크기와 침범 정도가 T3이면 심하죠. 국소 림프절의 이상 소견이 증가했고, M0, 전이는 없습니다. 모친은 집단으로 하는 무료 검진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요. 항암제를 정맥으로 맞고 있는 모친이 입 안이 헐고 목이 아파 음식을 잘 못 먹겠다고 하면서 혈관을 주사로 맞는데 왜 입이 아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왜 입이 아픈 거예요? 항암제는 빠른 세포 분열과 증식의 특징을 갖는 암세포와 정상세포 모두를 손상시키는데, 입 안의 점막은 세포 분열이 빠르기 때문에 쉽게 손상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구내염과 관련된 통증에 대한 간호 내용. 항암제를 투여받고 있는 대상자가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할 증상. 즉시 알려야 할 증상.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감염과 관련된 사인이 무조건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감염입니다.
자, 체온 38도 이상, 감염 사인, 지속적인 기침, 그리고 피부나 체강에서 농이나 냄새가 나는 배, 농량이나 뾰루지, 혼탁한 소변이나 소변을 볼 때 따가운 증상. 자, 지속적인 기침. 몸이 힘든 거죠. 이런 경우에 빨리 의사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11번. 다음은 3주 전 폐결핵으로 진단받은 학생과 보건교사의 상담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폐결핵이라고 하는 주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작성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밑줄 친 기억에 결핵 확진 검사에 대해서 설명할 것. 검사 중에서도 결핵 확진 검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결핵을 검사하는 방법 3가지 모두 다 중요하고요. 밑줄 친 니은에 대한 설명, 괄호 안에 뒤끝 니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것저것 검사했더니 결핵이에요. 검사에 대한 얘기. 전 용량을 아침 식전에 공복에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에 관해서 너무 중요해요. 자, 폐결핵 약물요법으로 규칙적인 약 복용 너무너무 중요해요. 약물명과 부작용 나옵니다. 무조건 중요해요. 1차 약물에 뭐가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그 1차 약물에 어떤 부작용을 있는지 연결시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결핵 진단 검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결핵 진단 검사 총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튜베르클린 검사, 방사선 검사, 객단 검사. 얘 뭐 한다는 거예요? AST 검사한다는 거고요. 얘 엑스레이 검사한다는 거고요. 객단 검사, 배양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튜베르클린 검사, PPD 용액을 0.1cc 핀에 주사합니다. 그래서 주사 후 48에서 72시간 만에 주사 부위에 생긴 반응을 판독할 거예요. 양성은 현재 또는 과거에 결핵균에 감염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옛날에 결핵균이 있었을 거야. 현재 결핵에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어. 10ml 이상을 양성이라고 봐요. 10에서 15ml를 약양성이라고 해서 과거에 지나간 감염일 가능성이 크다. BCG 접종에 의한 가능성이 더욱 크다라고 보고 15ml 이상일 때 강양성이라고 해서 현재 감염의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PPD 검사에서 튜베르클린 반응 검사에서 10ml 이상으로 넘어가면 양성으로 본다는 거. 자, 방사선 검사. 과거의 결핵균 노출, BCG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피부 반응 검사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 반응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임상적으로 활동성 결핵인지 오래되고 치료한 병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흉부 X선 검사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활동성이라면 폐침륜, 소결절, 공동, 흉막 삼출액이 X선상에 나타나게 되죠. 자, 결핵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병태 생리적 과정, 그거 역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이 엑스레이 통해서 볼 수 있다. 자, 튜베르클린 검사. 옛날에 걸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물론 지금일 수도 있어. 확진이라고 할 수 없죠. 얘도요. 마찬가지예요. 자, 객단 검사. 임상 증상과 함께 3번의 객단 검사를 해서 모두 항상균이 검출되면 결핵으로 확진한다. 객단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핵균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결핵에 걸린 거죠. 확진이에요.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항상 활동성 폐결핵이 없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도말 검사에서 양성이나 어느 정도의 약물을 쓰고 나면 배양에서는 음성이 나올 수 있다. 도말에서는 양성이지만 약을 쓰면 음성 나올 수 있다. 객단 검사만이 유일한 확진 검사입니다. 자, 약물요법. 폐결핵을 치료하고 전파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약물요법. 환자분, 대상자분, 학생, 약만 잘 먹으면 결핵 완치될 수 있어. 근데 쉽지가 않죠. 6개월 이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4가지의 병용 약물을 오랜 기간 동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규칙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병용 사용합니다. 단독으로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내약성이 빨리 생기기 때문에 항상 병용해서 사용해야 한다. 자, 왜 병용 사용하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전 용량을 아침 식전 공복에 투여하는데 왜?
이렇게 먹게 되면 약의 농도가 동시에 최고점으로 도달할 수 있어. 최고점의 약의 농도가 도달하게 되면 그만큼 효과가 좋아. 규칙적인 약 복용. 전체 투약 기간은 최소한 6개월이고 객단 배양 검사가 음성으로 전환된 후에도 최소 3개월은 더 투약해야 한다. 길다고요. 결핵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해서 다제 내성 결핵으로 된 경우는 기본 결핵약의 효과가 없게 되기 때문에 내성균주의 효과가 있다고 추정되는 약제를 최소한 3가지 이상 사용해야 한다. 결핵약만 잘 먹으면 규칙적으로 6개월 동안 먹게 되면 완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먹기 힘들어서 귀찮아서 잊어버려서 자꾸 먹다가 안 먹다가 하다가 중단해 버린다고요. 먹다가 안 먹다가도 문제가 되고 중단해도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서 그나마 효과가 좋고 그나마 부작용이 없었던 1차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리게 돼요. 내성이 생기면 이제 2차 약제로 효과가 있다고 추정되는 약제로 2차 약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심각한 거죠. 자, 2차 약물 치료 역시 소홀히 했어. 또 먹다 안 먹다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다가 이렇게 되면 사망률이 매우 높은 슈퍼결핵 XDR로 발전할 수 있어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MDR, XDR.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약 복용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교육 내용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항결핵약물 1차 약제 첫 번째 아이소니아자이드. 우리가 아이나라고 잘 얘기를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작용. 자, 아이나는 간의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말초신경염, 과민 반응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과량 투여 시 피리독신을 예방적으로 투여해 주셔야 돼요. 비타민 B6거든요. 기억하시고요. 자, 투여 전에 간 기능 검사를 합니다. 왜요? 이 약을 먹게 되면 간 기능 떨어지거든요. 그럼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이 약을 준다? 이 간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거죠. 꼭 검사하고요. 매달 간 기능 검사를 하고 제산제는 피하고 공복에 복용하도록 해서 흡수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간염, 말초신경염의 증상을 관찰하고 자, 페닐토인과 함께 복용할 때 얘 뭔데요? 얘 항경련제거든요. 이 항경련제인 페닐토인이랑 같이 먹게 되면 독성 나타난다고요. 아이나. 자, 에탄부톨이에요. 얘는 시신경염, 눈의 문제를 가지고 오네요. 정록색을 구분하지 못하고 피부 발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부작용은 약물을 중지하면 없어지고 투약 시작 전에 시력과 색깔 판단력을 먼저 검사를 해요. 눈의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약 먹기 전에는 눈에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약을 먹고 났더니 눈에 문제가 생겼어. 정말 이때 문제가 없었던 거 맞아? 기초자료가 필요하죠. 약 먹기 전에 검사해보고 약 먹고 문제 나타났을 때 검사해보고 이때 확실하게 문제가 없었네. 가능성도 없었네. 근데 얘가 나타났다고?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 약 때문이었구나. 판단해낼 수 있어요. 기초자료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시신경에 문제 있는 사람한테 이거 주지 말자고요. 에탄부톨. 자, 리팜핀입니다. 피부 반응 나타나고요. 위장장애 있고요. 간독성 나타나면서 면역 반응, 그리고 객담과 분비물이 오렌지색으로 변해요. 소변색, 객담, 땀, 눈물, 오렌지색으로 변하거든요. 환자가 정보가 없었어. 그럴 수 있다는 정보가 없었어. 이거 정상 반응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 얼마나 놀래요.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자, 티오필린, 얘 뭐 하는 애예요? 기관지 확장제예요. 스테로이드제, 자,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죠. 혈당 강화제, 항응고제, 때때로 비타민 D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자, 기관지 확장제, 스테로이드제, 혈당 강화제, 이거 다 용량 굉장히 중요한 약물이잖아요. 용량이 중요한 약물을 사용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얘 때문에 효과가 안 나. 주의해야죠.
경구 피임약의 작용을 억제한다. 피임의 효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객담, 소변, 땀, 눈물 등의 분비물이 오렌지색으로 변색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피라지나마이드, 간독성, 위장장애, 관절통, 피부 발진, 고요산혈증, 피부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시 간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간 독성 증상 관찰하고 간 기능 요산 검사를 합니다. 자, 2차 약제 중에 우리가 많이 쓰이고 많이 들어본 것, 스트랩토마이신. 자, 귀의 독성, 신경 독성, 신장 독성이에요. 귀의 독성, 귀의 문제를 가지고 오겠다. 자, 귀의 역할이 듣는 것도 하지만 균형 감각이랑도 관련이 있죠. 근데 귀의 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못 듣게도 하고 이 균형을 잘 못 잡게도 만들 거예요. 투여 전에 청력 검사하자. 요거 관련해서. 롬버그 검사하자. 균형 검사잖아요. 혈전 크레아티닌 청소치를 측정해야겠다. 신장과 관련된 얘기예요. 신장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자, 결핵이라고 하는 것, 폐결핵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 전파 방지를 위한 활동성 환자 교육은 언제나 중요해요. 자, 결핵은 감염성이지만 처방된 약물을 정확하게 먹으면 완치되거나 질병 과정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2주만 약을 잘 먹어도 전파 가능성 떨어지죠. 결핵은 비말 감염됩니다. 그래서 옷, 책, 식기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들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기침할 때, 웃을 때, 재채기할 때 코와 입을 막고, 왜? 비말 감염이니까 책, 마스크, 사용 휴지를 만졌을 때는 손 씻기 잘 해주시고, 객담이 가장 감염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결핵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침은 휴지로 잘 막고 잘 버리고, 필요한 경우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마스크는 잘 맞게 쓰고 자주 바꾸고. 자, 결핵 환자는 대개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 2주 정도 격리를 합니다. 2주만 잘 약 먹으면 전파 가능성 떨어져. 2주 동안은 격리하자. 자, 결핵은 장기간 치료하여야 합니다. 적어도 6개월. 처방된 대로 정확하게 약물을 복용하고 모든 부작용은 의사에게 알리고 의사의 처방 없이 어떠한 이유라도 약물을 중단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약물 복용이 제일 중요해요. 자, 밑줄친 기역의 결핵 확진 검사에 대해서 설명할 것. 확진 검사. 니은에 대해 설명하고 괄호 안에 디귿, 미을에 들어가는 내용을 차례대로 쓸 것. 자, 해봅시다. 자, 어서오렴. 3주 전에 폐결핵으로 진단받았지? 네, 기침이 자꾸 나고요. 한번 기침할 때 피가 나와서 병원에 갔어요. 이것저것 검사하더니 결핵이래요. 얘가 지금 3주 전에 결핵 진단받고 3주간 약을 잘 먹었으니까 학교에 나왔겠죠? 이것저것 검사하더니 결핵이래요. 이 검사 중에서 확진 검사 얘기하라고 했어요. 확진 검사는 only 객단 검사. 자, 임상 증상과 함께 3번의 객단 검사를 해서 모두 항상균이 검출되게 되면 결핵으로 확진합니다. 결핵균이 나타나면 우리는 결핵으로 확진할 거예요. 자, 그랬구나. 약 먹기 힘들지 않니? 선생님, 원래 약은 밥 먹고 먹는 게 아니에요? 약을 일어나자마자 한 번에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전 용량을 아침 식전 공복에 먹는 이유는 약의 농도가 동시에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어 효과가 좋기 때문이야.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지. 자, 그렇군요. 이건 폐결핵 약물과 관련된 교육 자료인데 읽어보렴. 자, 그래서 폐결핵 약물과 관련된 교육 자료를 봤더니 자, 폐결핵 약물요법, 규칙적인 약 복용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소니아자이드 부작용, 간염, 말초신경염, 과민마 등 나타나면서 자, 과령 투여 시 디귿을 예방적으로 투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방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거 피리독신, 비타민 B6입니다. 자, 에탄부톨의 부작용에 대해서 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작용 너무 중요해요. 자, 에탄부톨의 부작용, 시신경염, 정록색을 구분하지 못하고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리판핀의 부작용, 그리고 피라지나마이드의 부작용까지 확인하고 갑니다. 자, 문제 12번 볼게요. 다음은 통풍에 관한 신문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 통풍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작성 방법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자, 괄호 안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을 쓸 것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 정확한 단어를 써야겠다는 얘기고요. 밑줄 친 니은의 양리작용을 제시할 것. 양리작용은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기출의 범위. 자, 밑줄 친 디귿에 대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산 줄여야 통풍 잡아. 관절이나 연골 주변에 쌓이면서 기억을 형성해 기억의 명칭을 써. 콜키친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거든. 이 약물의 기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고퓨린 함유 식품에 대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통풍 보고 가셔야 돼요. 단백질인 퓨린의 신진대사 장애로 요산이 과잉 공급된다. 퓨린의 대사장애로 요산이 증가한다. 포인트 잡고요. 자, 요산이 많아지는 상황이야. 얘가 많이 생성돼서 그럴 수도 있고 배설되지 않아서 많아졌을 수도 있어. 어쨌든 요산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요산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고 요산 나트륨이 관절이나 관절 주위 연부 조직에 축적돼서 격심한 발작성 관절통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약물요법, 콜키친. 통증 완화와 요산 배설에 작용을 한다. 요산 배설하는 작용을 하는지, 요산을 생성하는 걸 막는 작용을 하는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ACTH 요산 제거와 비특이성 함염증 효과가 있고, 자, 페닐부타존은 콜키친에 저항이 있는 환자에게 좋고 200mg을 1일 3회 투여하면 24시간 내에 증상 치료가 가능하다. 자, 알로퓨리놀 얘는 요산 생성을 억제하고 프로베네시드는 요산 배설과 관련이 되어 있다. 통풍 대상자의 식이요법 원칙. 자, 단백질인 퓨린의 대사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퓨린의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 몸에 퓨린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좋지 않죠. 고퓨린 함유 식품을 제한하자. 저퓨린 함유 식품을 섭취하자. 감귤, 우유 등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한다. 요산이 잘 녹아서 잘 배설될 거거든요. 알코올 금하고 관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과잉 체중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심장에 이상이 없으면 신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3000ml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자. 이와 함께 식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다. 자, 고퓨린 함유 식품, 내장, 육즙, 정어리, 중정도 퓨린 함유 식품, 쇠고기, 생선, 새우, 게, 조개류, 콩류,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버섯. 저퓨린 식품, 야채, 곡류, 과일, 감자류, 우유, 치즈, 계란. 자, 고퓨린 함유 식품은 제한하시고요. 저퓨린 함유 식품 드셔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뭐가 뭔지를 아셔야죠. 식품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명칭, 양리작용, 디귿을 제시하자. 자, 요산을 줄여야 통풍 잡는다. 통풍은 엄지발가락에 발생하는 관절염으로 요산에 의해서 발생한다. 요산은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 대사하면서 생성되는 물질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된다. 통풍은 혈액 속 요산이 증가해 관절이나 연골 주변에 쌓이면서, 자, 요산이 관절이나 연골 주변에 쌓였어. 그래서 결절을 형성해요. 요산 결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는 토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염증을 일으키면서 관절을 자극한다. 통풍의 첫 번째 관리 방법은 약물요법으로 콜키친, 알로퓨리놀, 프로베네시드를 복용하는 것이다. 이 콜키친의 작용이 뭔데? 이 콜키친의 작용, 통증 완화와 요산 배설에 작용을 한다. 자, 요산은 알칼리성 소변에 잘 녹기 때문에 알칼리성 식이를 권장한다. 그러면서 고퓨린 함유 식품을 피해야 하는데 이 고퓨린 함유 식품에는 내장, 고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즙, 정어리 이런 것들을 피해주는 것이 좋겠다. 자, 술은 혈액 속의 요산 생성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알코올 금지라고 얘기했고요. 요산 배설을 어렵게 해서 비만의 원인이 되므로 금주가 권장된다. 현대인 중에 통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자, 통풍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1회 A형 문제, 총 12문제 풀어봤어요. 기입 4문제, 서술 8문제.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 모두 다 A급 잡아주셔야 되는 주제입니다. A급 잡아야 하는 문제들,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면 공부 안 한 거, 준비 안 한 거예요. 잘 정리하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 잘 캐치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